수 없이 여기저기 조금씩 불편해집니다. 그래서 제가 16년 동안 체험 사례 위주로 제가 강의 시간이 1시간입니다. 예, 1시간입니다. 네. 예. 여러분 이거 해박 칼슘이라고 돼 있죠. 오늘 저 만났으니까 기억해 주시고요. 해바라는 뜻은 신의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네. 이거를 처음 만들 때 디자이너한테 제품 이름을 좀 줘주라. 그랬더니 형님 이 제품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세요. 하고 쭉 설명했더니 일주일 만에 제품 이름을 적었는데 해박칼슘 이렇게 적었어요. 그래서 그냥 열심히 만들어서 팔았어요. 몇 년 지나고 그 디자이너한테 가서 물어봤어요. 야, 그때 이름 해박칼슘이 해바라는 뜻이 뭔 뜻이냐 물어봤더니 그때 형님께서 제품을 막 설명을 하는데 이 제품은 보통 제품이 아니다 해서 자기가 엄청 고심을 한 끝에 해바라는 이름을 찾아낸 거예요. 이 해바가 HEBA 그냥 해바예요. 그런데 이게 그리스어예요. 그리스어에서 신의 선물이라는 단어를 찾아내서 해바라는 이름을 지어줬는데 이 이름 가지고 16년 동안 지금도 신윤희 대표가 불러서 왔지만 지금도 또 내일도 일주일 내내 월화수목금 일주일 내내 여기저기로 강의하러 다니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도 오늘 해박칼슘을 알릴 수 있게 돼서 상당히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여태까지 사시면서 드셨던 거, 내 건강을 위해서 먹었던 거 중에 좋은 게 있었나요? 이거 뭔가 다른데? 내가 이거 먹어봤더니 뭔가 다르네? 이런 거 있었어요? 없었어요? 먹었더니 왜 좋은 제품 많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해박칼슘이 만병통치입니다 이러면 에이 세상에 만병통치가 어딨어 그러실 거죠. 그런데 여러분 물이 만병통치다라고 하면 얼추 받아들이시죠. 우리 인체는 물이에요. 물. 그래서 엄마 뱃속에서 나올 때 90%가 물인데 그 물이 점차 줄어듭니다. 80, 70, 60, 50, 40 이렇게 떨어져요. 그래서 어느 날 내가 운명이 닿을 때는 말라서 죽는 거예요. 말라서. 그러면 물이 만병통치다라는 프로그램을 아마 지금도 인터넷 찾아보고 있을 건데요. SBS에서 물이 만병통치다 라는 결론으로 2시간짜리 방송을 했는데요. 그 방송의 2시간 끝에 아나운서가 사회자가 맨 끝에 그 프로그램을 마치면서 물이 만병통치다. 그런데 만병통치가 되려면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하다. 그 두 가지 중에 하나는 미네랄이 풍부할 것. 미네랄이 풍부할 것. 두 번째는 물의 입자가 작을 것. 이렇게 설명하고 그 프로그램이 끝났어요. 그러면 이 제품은 여기 표시되어 있는 것처럼 제품의 이 한 페이지에 이 제품의 특징이 다 들어 있습니다. 뭐냐면 미네랄이에요. 종합 미네랄입니다. 미네랄이고 양자수, 이것도 물입니다. 환원수, 나노버블수, 또 자연 수소수, 알칼리수, 원적외선수, 상한질소수. 여러분들이 이제 서울에 사시면서 여기 신도림이죠. 신도림 뭐 이렇게 해서
2호선 라인 쭉 이렇게 해보면 제일 왕성한 데가 여기 구로디지털, 뭐 강남, 역삼, 선릉 이런 데 이제 마케팅하는 회사가 많죠. 예, 그런 회사가 많은데 요거 하나 가지고도 이거 다 떨어뜨려 놓으면 양자수 하나 가지고도 마케팅이 됩니다. 환원수 하나 가지고 물 하나 가지고도 되고 3, 4년 전에 산화질소수 해가지고 또 엄청 히트치고 이것을 만든 회사나 마케팅 회사가 엄청난 돈을 벌었다고 저도 알고 있고요. 지금도 수소수가 많이 회자되죠. 이 수소수라는 얘기가 15년 전부터 나왔는데 지금도 수소수 하죠. 그러면 수소수가 우리 몸에서 지대한 일을 하기 때문에 수소수라는 것도 8가지 기능을 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단어예요. 미네랄, 양자, 환원, 나노, 버블, 수소, 알칼리수, 원자기성, 산화질소 여러분들이 다 아는 단어예요. 물의 기능입니다. 물의 기능. 이 물의 기능이 이 해바칼슘에 다 적용을 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빗대어서 말씀을 드렸지만 해바칼슘이 드셔서 내 몸에 지대한 일을 한다라기보다는 기능수, 칼슘을 먹으면 기능수, 물의 기능이 내 몸 안에서 일을 많이 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가 8가지 기능을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고순도, 수용성, 이온 칼슘 이렇게 써 있어요. 여기 나중에라도 혹시 여기에 내 몸에 미네랄이 적정 수준 들어있는지 부족한지 또는 심각하게 부족한지 측정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 계신 분 다 측정을 해보면 칼슘은 지구상에 사는 모든 사람이 부족합니다. 그럼 왜 그러냐? 먹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네, 칼슘이 가장 흔한 단어죠. 칼슘 하면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내 몸에 엄청나게 중요한 일을 하고 있지만 칼슘을 섭취할 수 있는 방법이 죄송한데 없어요. 자, 칼슘은 제일 흔한 제품입니다. 그냥 인터넷에 핸드폰에 칼슘제 이렇게 치면 수천 가지가 나오고 그냥 약국에 가면 칼슘제 좀 보여주세요 하면 수십 가지 꺼내 놓습니다. 그런데 그런 칼슘들은 여러분 내 몸에서 흡수가 안 되기 때문에 실제로 칼슘이 하는 일을 내 인체 내에서 못해요. 그런데 칼슘이 내 몸에 부족하면 심각하게 몸이 불편해지기 시작합니다. 오늘 그 얘기를 해드리려고 왔고요. 자, 칼슘은 광물질입니다. 광물질. 네, 광물질이어서 몸의 흡수가 아주 어렵습니다. 그래 우리가 금, 은, 동, 구리, 아연 이런 게 다 이제 미네랄인데 칼슘도 금속이기 때문에 순도가 있어요. 우리 99금, 24금, 18금 다 틀리죠. 그런 식으로 칼슘에도 순도가 있는데 지금 말씀드렸던 인터넷에서 또는 지나가다 약국에서 우리가 사 먹을 수 있는 칼슘은 순도 30에서 35%입니다. 그런데 이 칼슘은 미네랄로는 100%고요. 칼슘으로는 70%입니다. 그래서 여기다 고순도라고 썼고요. 수용성 이렇게 썼는데요. 여러분 주겸 만들 때 TV 프로에서 가끔 그걸 방송을 했는데 주겸을 고온으로 굽죠. 예, 고온으로 구워서 순수한 소금을 만들어내는데 이 원료도 불가마 거기다가 아주 뜨거운 열로 원료를 태웁니다. 태우면 미네랄이 아닌 것들은 다 타서 없어지고 순수한 미네랄만 나와요. 그럼 고온을 지니고 있는 원료이기 때문에
이게 물에 탁 들어가면 우리가 설탕, 소금 이 물에 녹듯이 칼슘이 물에 싹 녹습니다. 그래서 수용성이라고 표시됐고요. 그래서 수용성이니까 이온화가 됩니다. 이온 칼슘. 이온 칼슘은 뭐냐면 마이너스와 플러스의 이온이 물 안에 떨어져서 존재한다. 즉 전기를 가지고 있다. 자석을 가지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이게 고순도 수용성 이온 칼슘이 이 해박칼슘의 핵심 키워드입니다.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제 드셔보시면 알 거예요. 야, 네가 먹는 해박칼슘이 뭔데 다르냐? 그러면 이게 핵심 단어니까 해박칼슘은 고순도야, 물에 녹아. 그래서 이온화됐어. 이렇게 설명하시면 됩니다. 자, 알칼리수입니다. 알칼리수. 여러분 이 단어는 아실 거예요. 내 몸이 알칼리 체질이냐, 산성 체질이냐. 그러면 애기, 엄마가 막 이제 10달 돼서 응애하고 나온 애기들은 pH가 7.4입니다. 7.4. 그리고 우리는 몸은 가장 뜨거운 데가 여러분 어디일까요? 가장 내 몸에서 뜨거운 데. 네, 심장입니다. 심장은 pH가 우리 몸 안에서 제일 높아요. 7.4예요. 그러면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여기 혓바닥도 설암도 있어요. 설암. 갖다 붙이면 다 암이 있어요. 그죠? 위암, 무슨 암 다 있죠. 그런데 간암도 있어요. 그죠? 폐암도 있고 심장암도 있고 다 있어요. 그런데 심장암이라는 소리 들어보셨나요? 내 심장에 암이 생겼어 라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네. 암이 암세포가 기승을 해도 우리 심장이 가장 뜨겁기 때문에 심장암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몸의 심장은 여러분 이 pH가요. 심장은 7.4. 그 다음에 우리 혈액은 7.2. 나머지 기타는 7이에요. 그런데 죄송합니다. 여기 계신 분 다 pH를 측정해 보면 7.2, 7 나오는 분이 안 계세요. 그것은 뭐냐면 내 몸에 미네랄 또는 칼슘, 칼슘이 부족해서 pH가 7을 지키고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떨어져 있어요. 전부 다 6으로. 그러면 이게 무슨 의미냐면 여기 환원된다고 했죠. 환원. 산성으로 바뀐 내 몸이 다시 알칼리로 바뀐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제품은 해박칼슘은 pH가 몇이에요? 10이에요. 10. 그러면 내 몸의 pH 농도가 떨어진 것을, 즉 산성화된 내 몸을 빨리 알칼리로 바꿔줘야 되는데 pH가 8, 9, 10인 먹거리가 없습니다. 뭘 먹어서 내 몸이 산화된 것을 빨리 알칼리로 바꿔주면 내 몸이 건강한 몸이 될 수 있는데 산화된 몸을 빨리 알칼리로 바꿔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은 해박칼슘이 아니어도 여기 챗GPT나 AI나 네이버에 들어가서 알칼리 식품 이렇게 검색을 하시고 가능하면 알칼리 식품을 드시는 게 건강에 좋습니다. 그래서 해박칼슘은 결정적으로 이거 엄청 중요한 얘기입니다. 내 몸에 있는 피가 7.2를 지키지 못하고 6으로 떨어지면 그때부터 온갖 병이 오는 거예요. 왜? 내 피가 이제 덩어리가 생겨요. 혈전이 생기고 그래서 온갖 혈액병이 생기기 시작해요. 혈압, 당뇨, 고지혈 이런 병들이 생겨요.
그러면 그런 병들이 생긴 원인이 내 피가 pH 7.2를 지키지 못하고 6으로 떨어졌기 때문에 피가 산화돼서 오는 병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아주 안타깝게도 지금도 병원에 가면 여러분 아프면 병원에 가잖아요. 병원에 가면 내 산성화된 피를 알칼리로 바꿔주는 그런 뭔가 약을 주거나 뭘 줘야 되는데 그런 게 없기 때문에 혈압을 낮게 하는 게 아니고 피를 묽게 조정하는 약을 줘요. 그것은 혈압을 고치는 건가요? 그냥 임시 방편으로 더 악화되지 않게 유지만 시켜주는 거예요. 유지. 그러면 우리가 몇 년 전에 혼났어요. 뭘 혼났어요? 코로나로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코로나로 죽었을 때 의사가 코로나로 죽은 분들한테 코로나로 돌아가셨습니다. 이렇게 하던가요? 안 해요. 그렇게. 폐렴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사망진단서에는 폐렴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이렇게 진단서가 나와요. 그럼 폐렴은 뭐예요? 폐염증. 폐염증이 풀리지 않아서, 즉 피가 떡져서 피가 내 혈관을 타고 못 다니기 때문에 바로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러면 피가 왜 내 혈관을 운행을 못했을까요? 피가 산성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pH 10은 내 몸은 pH 7이 가장 적정한 약 알칼리인데 6이나 5로 떨어져 있어요. 6이나 5로 떨어져서 피가 떡지고 엉기고 내 혈관을 타고 못 다녀요. 그럼 피를 빨리 분해하고 똑똑하게 쪼개고 내 혈관을 잘 타고 다니게 해야 되려면 pH를 빨리 7.2로 올려줘야 돼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내 피를, 떡진 피를 뭘 먹어서 그걸 딱 분해해서 풀어서 내 혈관을 잘 타고 돌아다니게 할 수 있는 물질이 없어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걸려서 폐렴이 걸려서 돌아가신 거예요. 아까 우리 박주백 사장님 아까 그 코로나로 고생하신 얘기였어요. 네. 자, 여러분 이거 중요한 얘기입니다. 내가 코로나 이제 앞으로 안 오면 좋겠죠. 근데 바이러스는 계속 변이 돼서 언제 우리를 또 공격할 수 있을지 몰라요. 그죠? 근데 여러분 내가, 내 가족이, 내 친척이, 내 친구가 나하고 가까운 사람이 코로나에 걸렸어요. 그래서 막 열은 뭐냐면 내 몸에 염증하고 싸우는 게 열이에요. 막 열이 나요. 그래서 이런 이제 공공장소에서 입구에서 옛날에는 체온계를 재서 38도 이상 9도 못 들어오게 있잖아요. 그거는 그 사람 몸에 염증이 있기 때문에 코로나로 의심된다. 그 얘기였잖아요. 그런데 곧 죽어갈 사람들도 이 칼슘을, 해박칼슘을 빨리 1일 하루에 한 병 정도, 그 맨 뒤에 앉으신 어머님 그 옆에 책상에 그 봉투 있어요. 옆에 책상에 그 제품 제가 2병 가져왔거든요. 보여드려. 네, 감사합니다. 네. 여기 1리터 들었어요. 1리터 들었는데 내 피가 지금 엉켜서 떡져서 혈관을 못 다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정량 따지지 말고 빨리 컵에 따라서 종이컵 한 컵 가득 따라서 그냥 원샷하시면 돼요. 그래서 찔끔찔끔 한꺼번에 다 드시라는 게 아니에요. 소주잔 한 잔 정도. 그럼 20잔 나와요. 이게 열흘분입니다. 그 홀짝홀짝 이거 한 병 다 들어가면 내 엉긴 피가 다 분해가 돼서 똘똘해져서 잘 다녀요. 그럼 폐렴으로 죽을까요? 안 죽을까요? 안 죽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이 코로나 그때 한 3년 갔죠? 3, 4년 갔죠? 네, 그때 얘가 코로나로 고생하시는 분들을 많이 살렸어요, 실제로. 네,
그래서 우리 몸을 약알칼리로 만들어주면 산성 노폐물 제거하는 데 많이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몸은 이미 이제 저 나이 기준으로 70 기준으로 보면 이미 여러분들의 피는 다 산성으로 박혀 있습니다. 박혀 있기 때문에 여러분 피를 빨리 알칼리로 바꿔드려야 됩니다. 그러면 이거 한 서너 병이면 돼요. 서너 병만 드셔도 내 몸의 피가 pH 7.2 pH가 여러분 7.2를 유지하지 못하면은 칼슘이 하는 거예요. 내 몸의 pH 농도는 칼슘으로 유지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그랬잖아요. 칼슘을 먹을 수 있는, 섭취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왜 방법이 없냐? 약국에서 파는, 인터넷에서 파는 여러분 유명한 아메이사 뉴트리라이트 그 제품도 여러분 드셔보신 분 계시겠지만 딱 먹잖아요. 먹으면 여기 위에서요. 알약이에요, 알약. 딱 먹으면 위에서 묵직하게 있다가 분해도 안 되고 그냥 빠져나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 칼슘이 부족하다는 얘기고요. 두 번째, 여러분들이 칼슘이 다 부족하기 때문에 여러분 몸에 지니고 있는 혈액도 pH를 유지를 못했기 때문에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 해박칼슘은 pH 10입니다. 10. 여러분 이 P는요 약자로 파워예요. 파워. 내 pH가 산성이냐 알칼리냐 이게 뭘 기준으로 하냐면 pH 기준이잖아요. P는 파워고요. H는 수소예요. 그러면 뭐예요? 내 몸에 수소의 힘이 적정하게 있냐 없냐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알칼리수고요. 두 번째 이제 요즘 뭐 양자 하죠. 뭐 양성자 뭐 암치료기도 나왔잖아요. 양자가 이제 대세입니다. 우리 일상에도 우리 몸에도 그 힘들어서 어떻게 그 서서 찍으세요? 이렇게 삼각대 같은 걸 찍으시죠. 그래서 양자수를 여기다 적용했습니다. 이거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가장 안타깝고 가장 아프고 가장 난처하고 가장 힘든 게 여러분 주변에 가족이나 친지들이 암을 가지고 투병하는 사람들이 힘들죠. 그죠? 저도 제가 이 제품을 만들 때 57살에 만들었어요. 57살 때 내 동생이, 막내 동생이, 제가 남동생이 둘 있어요. 근데 밑에 막내가 암을 9개월 동안 투병하다가 결국은 죽었어요. 그런데 이분이 이 양자파동수를 만드신 분은 지금 86세세요. 그런데 양자파동수를 만든 지 45년 됐어요. 양자는 학문이 깊어서 양자를 내가 이 강의 때 뭐다라고 표현하기에는 제 지식이 많이 짧아서 죄송합니다. 디테일하게 가르쳐 못 드립니다. 왜 저도 모르니까. 그런데 이 제품을 양자를 만드신 분이 경기도 평택에 계십니다. 86세시고요. 40년 넘게 양자를 개발하셨어요. 그분의 사모님, 그분은 직업이 선교사세요. 선교사님 부인께서 40대에 암으로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이 선교사님이 과감히 그분이 또 전공이 화학이에요. 화학. 그래서 내가 암을 한번 극복해 보겠다. 그래가지고 양자수를 그때부터 개발하기 시작해서 지금도 계속 업그레이드 중이에요. 그런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안 믿어도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그 이렇게 뿌리는 미스트 있죠? 칙칙칙 뿌리는 거. 제가 교회가 딱 요만해요. 60명 앉으면 만석인 교회예요. 근데 목회는 안 하시는데 선교사님이시니까 주일날만 합니다. 매주 일요일만 해요. 전국에서 암 환자들이 그 교회를 찾아와요. 암 고쳐달라고. 암 환자만 받아요. 상담도 하고. 근데 엘로드 여러분 아시죠? 엘로드.
순액 찾는 거, 엘로드. 네, 엘로드로 환자를 세워놓고 엘로드로 측정하면 이 사람이 암 말기다, 중기다, 초기다를 측정을 해요. 여러분 병원에서 암이다라고 하면 믿어야 돼요, 의심해야 돼요? 의심해야 됩니다. 네, 왜냐하면 둘 중에 하나는 오진이에요. 그래서 종양을 암이라 하고 막 수술해버리고 심지어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양자의 에너지로 엘로드로 중기인지 초기인지 말기인지 측정을 하고 암 환자로 엘로드가 측정을 하면 이물 양자수를 미스트에 넣고 여기 서 있잖아요. 암 환자가 서 있으면 가서 몸에다가 그냥 이 상태에서 그냥 양자수를 칙칙칙 뿌려주고 엘로드 여러분 아시죠? 네, 엘로드로 이렇게 가면 엘로드 두 개가 이렇게 겹쳐요. 이렇게. 그러면 멀리서 겹치면 이 사람은 말기고 중간에서 겹치면 중간이고 바로 앞에서 반응이 오면 척이에요. 그러면 씩 하고 접혀요. 그런데 양자 파동수를 칙칙칙 하고 뿌리고 다시 엘로드를 갖다 대면 얘가 안 돌아요. 그리고 현장에서 바로 났습니다 그래요. 자 여러분, 저는 막내 동생이 암으로 죽었어요. 선교사님은 그 사모님이 암으로 돌아가셨어요. 여러분 주변에도 암으로 죽는 사람 많이 있죠? 있습니다. 그런데 나 고쳐주세요 하고 거기를 갔어요. 근데 내가 암 환자인데 칙칙칙 뿌리고 다 났대. 그럼 여러분 믿어지시나요? 안 믿어지죠. 그죠? 저도 누가 소개를 해서 거기를 갔어요. 가서 이렇게 이제 예배 드리는 좌석에서 여러분처럼 앉아서 이걸 행위를 지금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암 환자들이 멀쩡하게 걸어오는 사람도 있지만 못 걷는 사람, 휠체어 타고 온 사람 와서 남편이나 아들이나 딸이 안고 와서 의자에 펴 앉은 사람, 이런 사람들이 고쳐달라고 오는데 물 3번 뿌리고 칙칙칙 뿌리고 낫대요. 근데 엘로드를 갖다 측정하면 얘가 반응을 안 해요. 이게 뭐지? 저도 안 믿어져서 거기를 제가 6개월 동안을 갑니다. 매주 주일날. 그런데 죽어가던 사람이 살아오고, 물론 안 난 사람도 있겠죠. 안 난 사람은 모르죠. 저는 왜? 이거 가지고 무슨 암이나 물 3번 끓이고 암이나 그 사람은 안 믿으니까 안 오겠죠. 여러분 안 믿는다 하셨잖아요 지금. 병원에서도 못 고치는 걸 지가 뭐 대단하다고 양자수가 뭐라고 칙칙칙 뿌리고 내가 암이 났어. 그럼 그 사람은 안 오겠죠, 그죠? 네. 그런데 6개월을 거기를 매주 가본 결과 낫는다 라고 봤어요. 이렇게 난 사람들은. 그래서 선교사님이 저한테 양자수를 줘서 양자수를 여기다 적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양자수입니다. 아까 양자수라고 했잖아요. 8가지 중에 하나 중에. 그러면 양자 파동은 이게 제가 아는 상식이에요. 제가 여기까지밖에 몰라요. 세포의 파동을 높이고 이렇게 써놨어요. 물도 크기가 있습니다. 입자를 작게 하여 물의 크기를 작게 해서 클러스터 48Hz를 유지합니다. 이렇게 써놨어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는 병은 어디서 시작될까요? 내가 병에 걸렸어요. 그 병은 어디서부터 시작됐어요? 세포에서 시작합니다. 맞죠? 우리 몸을 다 쪼개면 세포잖아요. 그러면 어떤 책에 보면 세포가 40쪽에 이렇게 써 있고, 어떤 책에는 60쪽에 이렇게 써 있고, 어떤 책에는 80쪽에 이렇게 써 있어요. 어떤 책에는 100쪽이라고도 써 있는 책도 있어요. 그러니까 수십 조의 세포를 가진 게 그 세포의 합이 우리 인체예요. 인체인데 내가 어떤 아주 하찮건
중하건, 암이 걸렸든, 백내장이 왔든, 어디서부터 시작했어요? 세포에서부터 우리 몸의 불편함은 시작됐어요. 우리가 엄마 뱃속에서 응애하고 나올 때도 세포 하나 가지고 분열해서 인체가 만들어져서 나왔지만 지금도 우리가 고장났어요. 병에 걸렸어요. 어디가 불편해요? 그러면 일순간에 어디가 불편해진 게 아니고 세포 하나가 부실해서 그 세포의 부실 때문에 여러분 광주리에다가 귤을 담아놨어요. 근데 귤이 썩은 걸 몰랐어요. 근데 안 먹고 버리다 보니까 옆에 귤까지 다 상해버렸잖아요. 그죠? 그래서 내 몸의 세포가 어느 날 파동이 없으면, 즉 내 몸의 세포가 움직임이 없으면 그 세포가 썩어서 염증이 되고 정향이 되고 근종이 되고 암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내 몸의 세포는 왜 왕성하게 움직이지 않고 흐물흐물하다가 파동이 멈춰서 그 세포가 죽어서 병이 들었을까요? 여러분, 내 세포는 왜 비실비실해졌을까요? 파동이 없어서. 파동이 없다? 움직임이 둔하다. 그러면 내 몸의 세포는 왜 움직임이 둔해졌을까? 기능이 약한. 네? 기능이 약한. 응? 기능이 약한. 기능이 왜 약해졌을까? 여러분, 내 몸의 세포를 움직이는 일을 하는 것이 칼슘이에요. 칼슘이 내 몸의 세포에 들어갈 때 세포가 이렇게 수축하고, 칼슘이 빠져나갈 때, 마그네슘이 빠져나갈 때 확장하면서 버리고, 먹고 버리고를 미네랄을 먹고 버리고 하면서 세포가 움직이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염증이 있어. 예를 들어서 눈에 염증이 있어. 그러면 눈에 염증이 왜 생겼을까? 즉 세포에서 답을 찾아야 됩니다. 그런데 내 몸의 세포가 움직임이 둔해지니까 세포가 썩고 염증이 되고, 그러니까 눈에 이렇게 끼는 거예요. 세포가 활발치 않으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빨리 칼슘을 먹고 내 몸의 세포를 다시 활성화시켜줘야 돼요. 그런데 지금 그런 방법이 없기 때문에 치매가 오면, 아직 우리나라가 줄기세포를 맞나요? 못 맞나요? 그러면 줄기세포 맞으면 건강해진다 그래가지고 돈 싸들고 어디 가요? 일본에 가서 줄기세포 맞고 옵니다. 그러면 죄송합니다. 자, 무릎이 아파. 근데 병원에 가도 안 나. 그러니까 줄기세포 맞으러 무릎 나가고 돈 싸들고 일본 가서 줄기세포 맞고 옵니다. 그럼 줄기세포를 어디다 놔줘요? 아픈 데다 놔두겠죠? 그죠? 그러면 줄기세포를 여기다 놔요. 그러면 다시 주변에 있는 세포들이 활성화돼야 무릎이 안 아플 것 같으니까 줄기세포 장착하는 사람들이 무릎에 줄기세포 맞으려면 2천만 원 들고 보호자 동행해서 일본으로 오세요. 그러면 2박 3일 있으면서 먹고 자고 하면서 그 무릎 아픈 환자한테 여기다 줄기세포를 놔주는 거예요. 줄기세포를 왜 놔줘요? 여러분, 불편한 부위에 세포가 활성화되라고 놔주는 거잖아요. 저 줄기세포 박사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다 줄기세포 주사를 놓는 이유는 여기 있는 세포가 비실비실해서 여기가 아프니까 여기 있는 세포를 활성화시켜주라 해서 그 거금을 주고 줄기세포를 맞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자, 해박칼슘을 먹었더니 내 몸에 세포가 칼슘이 없어서 비실비실하던 세포가 칼슘을 먹었더니 바로 세포로 들어가서 세포에 파동을 줘서 세포가 활성화된다 라고 하면 아픈 무릎이 날까요? 안 날까요? 네, 경험이 없으십니까? 자, 아픈 무릎이 나아요. 좋아져요. 불편한 것이 없어져요. 자, 여러분, 무릎 얘기가 나왔으니까 한 번 더 해볼게요. 여기가 무릎이죠. 여기가 무릎입니다. 그럼 얘 무릎이 왜 아플까요? 이 종아리하고 이 허벅지에 근육이 없어서
얘를 잘 간수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줄기세포 맞는다고 나나요? 여러분 줄기세포 맞는데 종아리에 허벅지에 근육이 생기나요? 무릎 아파요. 그리고 정형외과 가면 의사가 네, 안 아프게 해드릴게요 하는 정형외과 의사 있나요? 주사 주고 침 주고 물리치료해주고 끝. 그런데 주사 맞고 물리치료 다 받고 나올 때 무릎이 안 아프던가요? 자, 방법은 여기 근육이 생겨야 얘가 다시 편해지는 거예요. 근육이에요, 근육. 그럼 허리는 왜 아파요? 허리. 여기 허리. 왜 할머니들이 다 허리를 이렇게 꾸미고 다녀요? 등에 근육이 없으니까. 등에 힘이 없으니까. 척추가 등짝에 꽉 잡고 있어야 되는데 이 등에 있는 근육이 척추를 잡을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척추가 어디로 가요? 위로는 못 가죠. 아래로 점점 깔아앉죠. 깔아앉으니까 여기 끝이 어디잖아요. 엉덩이 끝, 여기 끝이잖아요. 그러니까 다 뭐예요? 디스크네, 협착이네 다 그러잖아요. 디스크 협착 가지고 병원에 갔어요. 정형외과 갔어요. 환자가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의사 선생님, 제 등짝에 근육이 없어서 허리가 내려앉았어요. 이거 좀 다시 올려줘야 내 허리가 안 아플 것 같은데 그렇게 해줄 수 있어요? 라고 의사한테 물어보면 의사가 네, 어머니 여기 누우세요. 내가 등짝에 힘 넣어드릴게요. 하나요? 맨날 왔다 갔다 혼일이에요, 혼일. 그럼 어떻게 해야 허리도 안 아프고 무릎도 안 아플까요? 근육이 생기면 근육이 생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운동해야죠, 그죠? 운동해야죠. 근데 무릎 아파 죽겠고 다리 아파 죽겠는데 평소에 건강한 몸으로도 운동을 안 했는데 무릎 아픈데 허리 아픈데 운동이 될까요? 안 돼요. 그러니까 의료보험제도 잘 돼 있으니까 어머님들이 그냥 보험카드 들고 가서 카드도 뭐 안 들고 가도 뭐 다 해주죠. 그러면 병원에서 무릎 허리 고쳐주는가요? 안 낫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나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나요? 세포의 파동을 높이면 낫는 거예요. 이게 운동이잖아요. 이게 운동이잖아요. 그죠? 이 운동은 뭐예요? 내 몸의 세포들을 다 깨우는 거예요. 그죠? 등산을 왜 가요? 다리 근육도 생기고 등 근육도 생기고 막 바위 타고 막 기어 올라가기도 하고 울퉁불퉁한 길을 걸으니까 내 안 움직였던 근육들이 다 움직여지는 거예요. 그런데 다 등산 다니면 좋지만 여러분 뭘 먹어서 근육이 생기면 좋아요, 안 좋아요? 네. 붙여놔서 등산 못해. 동네 헬스클럽 3만원, 6만원, 9만원 주고 회원증 끊어도 안 가. 돈만 갖다 주고. 그죠? 그런데 어느 날 에바칼슘을 열심히 먹었더니 이겁니다. 세포의 파동을 높여주니까 세포가 활발해지니까 근육이 생깁니다. 안 믿으시는 표정이세요. 네. 그래서